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시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범죄 소굴이었던 좌파 정권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가를 망치는 독풀의 뿌리를 뽑아 나라를 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법무장관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재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재출범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임무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국민 편에서 일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인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는 과거 무슨 사건을 수사했으며 그곳에서 수사했던 범죄 관련자들은 누구이며 사건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폐치기 위해서는 먼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무슨 이유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을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금융 관련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를 동반하는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유로 합수단을 해체하겠다라는 추 장관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국 후임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뜬금없이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을 해체한 배경에는 틀림없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증권범죄에 해당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민주당의 대권주자였던 이낙연과 이재명, 그리고 전 현직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사전에 비리 의혹을 차단할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옵티머스 구속 기소된 김재현 대표, 현재 미국에 도피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표는 잠적 중이고, 라임 사태로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고, 이 밖에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위원과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춘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갑수 씨 등도 연루 의혹 대상인물로서 이쯤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 다수가 연관된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정책특보를 지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현재까지 미국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 또 로비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는 잠적해서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을 이야기 쉽게 예를 들자면 금리가 1, 2% 수준일 때 5 내지 8%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그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펀드 판매 당시 환급성이 좋아서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 투자한 상품은 환급이 어려웠지만은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서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대의 투자 상품을 판매한 상태에서 이후 환매가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기관과 기업, 은행 투자자들이 얽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조차 힘든 증권 사기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같은 금융투자 사기 사건으로 누군가는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자금을 빼돌려 착복했을 것이고, 이 자금은 어쩌면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힘있는 자들은 초기에 손실 보상을 다 받은 상태에서 힘없는 일반 투자자들만 오롯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 현장에서 생생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기 공모한 NH증권 투자 원금 돌려다오, 내 돈 내놔, 금융마피아 척결, 한투 믿고 맡긴 노후생활비 책임져라, 사기 계약 취소하라, NH옵티머스 펀드 사기 책임져라, 대신 증권 불법 사기 검찰 수사 촉구한다, 한국 투자 썩은 양심 투자자들 골병든다, 사모펀드 피해 구제 청와대가 해결하라. 이 밖에도 수백 개가 넘는 시위 장면에는 국내 대표적인 금융기관과 은행의 말을 믿고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이익은커녕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라는 피 끓는 절규인데,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러한 증권 범죄를 수사하고 있던 합동수사단을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해체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장관 취임 1호 명령이 바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부활탄을 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앤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을 선언하면서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일 뿐이라고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장관 취임 일성으로 내린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선언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짓고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킨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170여 다수 의석의 횡포로 통과시킨 저들의 위헌적 불법 만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준법 정신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을 권유를 통해서 우량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 5천억 원대의 펀드 상품을 판 것이지만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막기 하다가 손실을 본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1,100여 명, 피해 규모는 5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5조 9천억 원대의 펀드를 굴렸던 라임 자산운용은 코스닥 부실기업 투자와 펀드, 즉 돌려막기로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에게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초대형 금융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같이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의 노자금이나 퇴직금, 주택자금, 전세금 등 피같은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금융사건이 결국은 증권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증권 사기 투자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청와대가 개입된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선의의 일반 피해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되도록 또 힘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것이 윤석열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한 라임 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이 6-7천 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인 반면에 이보다 아주 더 중요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 4,400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도둑질한 범죄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겠지만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정선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면은 과거의 검찰총장 자격도 현재의 대통령 자격도 없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세로 총선과 이번 3구 대선까지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는 국가 전복 수준의 범죄 소굴 그 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20여 건이 넘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법을 무시하면서 2년이 넘도록 깔아뭉개고 있는 대법원 역시 중앙선관위와 범죄 공동체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와 한동훈 검사가 신임 법무장관에 임명된 사실에 그와 같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도난당한 투표권,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달라는 한 맺힌 국민들의 절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입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실망스러운 한숨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다음 영상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중앙선관위와 진검승부 한판이라는 내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